자, 오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으로 투자 전략 세우고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볼지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는 타큐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은진 대표님과 어떤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볼지 오늘 시장이 그래도 낙폭이 조금씩은 줄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를 볼까요? SK하이닉스는 어쨌든 시장이 계속해서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의구심들이 계속 아직까지도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ADR 상장을 하고 나서도 지금 미국의 ADR도 지금 공모가보다 약간 내려온 상황. 어쨌든 시장에서는 좀 부담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의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표님?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갔다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네. 떨어질 때면 15%까지 떨어지고 이게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에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또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이제 하이닉스 한 종목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코스피 전체 물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랑 더불어서 이제 시총 1, 2위를 다투다 보니까 두 종목이 10%씩 떨어졌다. 오르면 사실은 코스피에 이제 사이드카 매수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나 이제 들여다보기도 싫다. 네. 이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앙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적되면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 좀 발빠르게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좀 조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ETF를 지난주 목요일 날 연휴 시작하기 전에 보완책을 내놨는데 이게 보완책으로 좀 좋았는지 그게 진짜 시장의 불안정한 심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그 당국자들이 금융이나 기재부나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 시장이 계속 널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게 요동치지? 이런 분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은 레버리지 ETF에 대한 대책, 보완책을 말을 했지만 사실 요즘 저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이제 너무 피곤하다. 예. 시장이 그냥 보고 싶지 않다. 예전에는 길만 지나다녀도 다 주식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약간 맞습니다. 줄었어요, 확실히.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래도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믿음은 아직 여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메모리 업체들이 다 빠지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키옥시아 같은 게 다 예. 빠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나 AI 투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진짜 정점에 온 건가? 라는 의구심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하나하나 이제 해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조만간 이제 그 구글의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이번 주죠. 실적 발표할 때 실적 자체보다도 더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는 걸 좀 전에 들으신 대로 구글의 이제 자본 지출 KPX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분기에는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에 다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예전에 계획대로 그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를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TSMC, ASM의 실적이 연달아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 실적이 잘 나왔죠. 매우 좋았습니다. 예. 실제 잘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런 점에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뭔가 작은 거 하나에도 막 흔들리고 이런 의구심들이 또 그 깔려 있는 그 근거에는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냐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타당성 있지 않지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AI가 사실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부었는데 돈을 부은 만큼 실제 돌아오고 있느냐. 이게 무슨 사회봉사 단체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으면 쏟아부은 만큼 나한테 기업들에게 매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고 있느냐. 이런 어떤 그 의구심이 있고 이거는 AI 피크론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한번 올라갔다 한번 떨어지다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니까 계속해서 조그만 이야기에도 이제 메모리가 피크인가 보다. 메모리 가격 정점인가 보다. 캐펙스 투자 정점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막 과대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이 주말 사이에 저희 연휴 사이에 또 나왔어요. 저도 아까 에코브리핑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문샷에서 만든 키미 K3 버전이 나왔는데 이게 성능이 좋고 토큰 비용이 적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러면서 또 연결시키는 게 그러면 또 데이터 센터 투자나
메모리 투자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또 엮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심리가 불안정하고 주식시장에서는 한편에서는 뭔가 매도에 조금이라도 트리거가 생겨 있으면 주식을 갖다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투매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문샷 키미3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AI 서비스를 하고 있는 최상단의 서비스만큼의 실력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언제나 그런 발표를 할 때마다 좀 한두 주 이제 옆에서 넌지시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발표를 갖다 우리가 신빙성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설령 그 문샤지 발표대로 키미3가 그 정도로 지금의 엔트로픽이나 이제 그 제미나이만큼의 엄청나게 좋은 AI 서비스라는 게 맞다 할지라도 네. 그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 결국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메모리는 꼭 써야 됩니다. 그 그쵸. 엔비디아의 GPU는 뭐 논의를 치더라도 그 GPU 없이 어떻게 개발했는지 참 의문이죠. 그러니까 뭐 GPU 뭐 미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GPU는 우리가 뭐 우리 시장에 다루는지 않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건 메모리니까 과연 메모리 없이도 그 키미3를 돌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비스가 나와서 시장을 확대한다고 보면은 메모리 시장에서 오히려 좋은 것이지 저희가 다루는 이 코너가 우리가 오픈AI나 제미나이나 이 주가를 다루는 코너라면 같이 다루면서 위협적 요소가 되고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걸 다루는 거 말이 되는데 아니 또 다른 AI 서비스를 중국이 자체가 만들었다 하는데 그게 왜 메모리랑 연결되고 메모리 시장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중국에도 이제 이미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화웨이를 비롯해서 많은 단말기 업체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 업체가 새로운 걸 폴더블 업체도 나오는데 폴더블 갖다가 나올 때나 출시할 때마다 사실 삼성전자 단말기 사업부는 경쟁자가 생겼지만 한편으로 그들도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메모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키미3 때문에 그 뉴욕 증시가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오늘 충격을 받은 것은 좀 이렇게 과도하고 너무나도 이제 민감한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뭐 어쨌든 시차를 두고 우리가 쉬었으니까 금요일에는 쉬었으니까 시차를 두고 오늘 좀 반영이 되고 뒤늦게 해석을 하면서 시장에 반영되는 감이 조금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 오늘은 또 일본 쪽이 쉬는 날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그러면은 도대체 반도체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렇게 과대 해석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전은 그럼 도대체 어떤 트리거가 나와줘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까?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떤 것들이 나와야 좀 올라갈까라는 고민입니다. 주말 사이에 뭐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 4848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여러 가지의 이제 뭐 그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반도체 경기 그리고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실력만큼은 최태원 회장의 멘트를 그대로 이제 믿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도대체 이 주가는 언제 진정이 되며 언제 다시 이제 올라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주가 한번 크게 뛰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때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14일 날 우리 시간은 미국 시간 14일 우리는 15일이었는데 미국의 CPI가 예상보다 하회를 했어요. 네, 그쵸. 하회를 하면서 4점 몇 퍼센트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3.5대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에 한 10시 좀 넘어서 이제 CPI가 나오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이 바로 개장하기 전부터 맞아요. 선물 시장이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를 보시는 게 SK하이닉스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 시장의 보통주가 아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ADR입니다. ADR 차트고 나스닥에 있네. 마이크론의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차트인데 CPI가 예상보다 하회했다는 거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올랐을 때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거의 30% 가까이 올랐죠. 그쵸. 오르다가 이제 지금은 다른 이슈 때는 떨어졌는데 결국 왜 올랐느냐? CPI가 하회하는 게 올랐다. CPI가 하회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냐? 주가가 더 떨어졌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많은 부분들 뭐 메모리 수요가 준다. 그다음에 실적이 안 좋느냐? 가이던스 어떻게 되느냐? KPX도 갖다가 줄이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 인플레이션을 말미암아서 미국의 이제 페드가 금리를 갖다 올린다면 그런 우리에게는 미국 시장에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장을 더 좌지우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캐비너시가 이제 그 발표할 텐데 설령 금리를 올릴지라도 만약 캐비너시가
이번에 올린 것이 끝이에요. 라면 주가 폭등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CPI와 금리를 갖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이 트리거는 금리 결정, 금리를 어떻게 미국이 결정할 것이냐에 따를 것이다.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우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